토론회는 학생자치 구성 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2명의 후보가 참석했고요. 접속과 발언 순서를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선거까지 3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시작 발언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인사말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을 보여드리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2번 조윤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현준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작은 불편함들 혹은 알고도 그냥 묻고 넘어갔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마음으로 참가하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공약들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을 기회로 제 공약에 부족했던 점들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또 궁금했던 점들은 더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이준석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번 이준서입니다. 우선 저는 이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해왔는데 그 예시를 들자면 영화 상영 확대, 매점 시간 연장, 도서관 간 연장 등등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들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매일매일 더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학생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답변하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제별로 후보들의 공약 발표 이후 주도권 토론으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음소 버튼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하고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을 중심으로 치열하지만 성격 있는 토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제는 학생자치, 학교 운영 등을 위한 공약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자치회와 선생님들께서는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주시고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은 이에 대한 소통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방안들을 각 후보의 입장과 함께 학생자치 실현, 학교 운영 등을 위한 공약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1분입니다. 이준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저는 소통의 핵심이 의견을 듣는 구조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중에 영화 후보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영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공약들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그 받은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는 것,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점 시간 조정, 대출 기간 연장 등등 모두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겪은 불편함들을 받아서 반영한 점입니다. 이러한 저는 학생들의 불편과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변화로 바꾸는 학생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현준 후보 발언해 주시죠.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는 저희 공약 중 하나인 학생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불만사항, 문제사항들을 받고 주기적으로 점검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학생의 논의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통 창구 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을 줄이고 불만감을 줄이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질의와 응답을 포함한 발언할 수 있는 4분의 총량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요. 2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드는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많은 분부터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준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책에 빌릴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공약을 준비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사서 선생님께 검정을 받은 것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사서 선생님과 얘기를 끝냈고 행정실과도 이야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럼 그 도서의 연장 기한을 늘렸을 때 분명히 도서관에는 여러 학생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도서들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런 선호하는 도서들이 빌려졌을 때 순환율이 떨어지게 되어 많은 학생들이 그 도서를 읽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이 공약을 제시했을 때 사서 선생님께 14일로 늘리는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서 선생님께서 방금 조현준 후보가 지적해 준 것과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서 선생님과 더 적절한 대출 기간을 생각해서 나온 결과가 10일이었고 제가 다른 전국형 자사고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용인 외대고고, 하나고, 민사고 등등 모두 도서관 대출 기간이 14일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 만약 10일로 바뀐다면 다른 전국형 자사고에 비해서 그리 긴 기간은 아니라서 책의 순환율에 대한 문제는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은 무조건 토론이 아니라 시간 총론제 토론입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현준 후보 1번 공약에 학생 건의사항 소통 창구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학생 건의함을 만든다고 해서 그 건의함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 들고요. 만약 건의사항이 무시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지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의함의 경우 온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많이들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의함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건의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문제점들은 학교와 학교의 행정실, 생활관, 그리고 학생회에서 내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검정 후에 실현 가능한지,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분명히 실현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행정이든가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재를 물을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현준 후보 저번에 진행되었던 만민공동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네, 그럼 그때 거기서 나왔던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건의사항들이 모두 실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실현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건의사항들이 나왔을 때 그 건의사항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먼저 일단 어떤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 먼저 검토를 해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직접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간접적인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이나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그거와 관련된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생활 질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 이어가시겠습니다. 매점 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점 시간 연장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이외에도 어쨌든 편의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점과의 소통이나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편의점과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조정이 이루어져서 근거로 들어서 공약을 제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매점 시간 연장을 처음에 행정실에 얘기를 하였을 때 행정실에서 그 편의점과 얘기를 해봐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먼저 행정실에서 저한테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문제는 매점을 연장을 하면 누군가는 매점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 매점 문을 닫아주려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회에서 매점 문을 닫는 것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 편의점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어쨌든 연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이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학생회 측에서 문을 닫는 것으로 공약모음집에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럼 혹시 그렇게 무이대로 운영되는 도중에 편의점에서 도난이나 파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도난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편의점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계산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고 계산대 앞에는 줄을 선 학생들로 북적거리고 그 뒤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쓰는 학생들도 있어서 매우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런 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난 사고가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딱히 도난 사고는 걱정하지 않고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암행어사 마냥 이렇게 감시하는 조를 편성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손에 대해서는 그럼 매점에 CCTV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었을 때 그런 점은 그 파손한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난의 경우에는 뭐 학생들을 대체하여서 잡아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한 도난이 발생할 수 있냐, 막을 수 있냐의 문제보다는 발생하였을 때 책임의 소재에 대한 여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잡아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책임 소재가 편의점에 있는지 혹은 또 학교 측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난이 되었을 때 만약 그 도난한 학생을 잡는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그 도난한 학생에게 부과할 생각이고요. 만약 그 학생을 잡지 못한다면 그 학생을 잡지 못한 학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보고 계시는 토론회이고 앞으로 이 토론회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언행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그 행사 이벤트를 할 때 학생 의견을 수렴 및 진행 안 했다고 하셨는데 학생 의견을 반영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 만약 학생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고 만약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있게 조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처음 생각한 것은 그렇게 학생 의견을 받고 어떤 투표를 올리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많은 표를 받은 행사를 가장 기초의 틀로 잡고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조율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가장 많이 나온 표가 아닌 그 밑에 부가적인 의견들 또한 거기에 포함시키고 넣음으로써 좀 더 다채로운 의견을 받는 행사나 이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면 뭔가 하나의 의견에 너무 편중되거나 집중되는 그러한 점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자,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앞으로도 가급적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학생이 편리한 학교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현준 후보부터 학생이 편리한 학교 관련된 공약 1분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 건의사항 소통 창구 마련으로 학생의 불편함 점을 듣고 해결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2021 추가적인 멀티탭 배치나 종이컵 배치 등과 같은 점으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활하면서 사소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함으로써 학생들의 더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는 공약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해 주시죠. 저는 도서관 대출 기간 연장, 매점 운영 시간 조정, 스탠딩 책상 추가 등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밥을 늦게 먹은 1학년 그리고 뉘피언스 리그를 관람한 후에 밥을 먹는 사람들 모두 매점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스탠딩 책상을 추가로 설치하여 면학실에서 졸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교 생활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잘 들어보았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죠.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공약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잡고 토론하면 됩니다. 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6분이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중단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최소 2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할 텐데요.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여하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도권 토론 시간에서 1분씩 차감하는 걸로 대신 이준석 후보에게 페널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부터 그러면은 5분간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현준 후보 공약 중에 시기나 장소에 따른 필요 물품을 조달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필요한 물품을 시기와 장소에 맞춰서 대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물품을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기 장소별 물품 배치 및 대여에 대한 공약은 제가 생각한 공약의 방향성은 먼저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배치함으로써 해결을 한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더운 여름이나 그럴 때 너무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손선풍기가 필요하다거나 너무 추워서 담요 등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그런 물품들을 대여해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여 물품이나 배치 물품에 대해서는 먼저 학생 측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물품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배치되거나 대여 물품에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더 두는 방식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치한 물건이 만약 분실이나 파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배치한 물건을 유지하는 것도 예산이 꽤나 많이 들 텐데 구체적인 예산의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배치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뭔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휴지나 물컵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필요한 물품들이 없을 때 그런 것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다른 물품들이 그것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도난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건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걸 배치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손에 대해서는 파손된 물품을 당연히 교체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파손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일어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손됐을 때 그때그때 가서 남아있는 예산안을 통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새로 고치거나 어떤 단가를 낮춰서 배치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꽤나 많이 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럼 조현준 후보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공약인지 그 유지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배치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치해두고 뭐 일회용품으로 빠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더 큰 예산이 들거나 어떤 추가적인 큰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되는 예산안으로 계속해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여 물품에 관해서는 한번 마련해 놓는다면 대여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양 구매해둔 물건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1분 남았습니다. 그 대여한 물건에 파손된다면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먼저 저는 대여를 할 때 대여 물품 대장이나 혹은 다른 종이에 학생의 학번 이름을 적고 대여하고 반납하는 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여해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의 파손에 관해서는 해당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 배치한 물건을 소수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하는 배치한 물품들의 경우 뭐 휴지를 넣는 과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필요한 경우에 에프킬러 같은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품들이 누구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전부 다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다면요? 있다면 해당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주의를 주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다 같이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의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현준 후보의 주도권 시간 6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면학실에 스탠딩 책상을 추가로 배치하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혹시 몇 개 정도의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처음에 행정실과 이야기할 때 몇 개 배치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건 각 면허실에 3개씩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 스탠딩 책상을 몇 개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스탠딩 책상 배치에 대한 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학실을 이용할 때 학생들이 가끔 일어나서 장난을 친다거나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을 뜨러 간다거나 화장실 가면서 조금씩 장난을 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탠딩 책상이 더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접촉하는 학생들의 수도 많아질 것인데 어떤 그러한 면학실의 분위기를 좀 흐릴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그런 문제점들은 스탠딩 책상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학생들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은 면학실 감독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탠딩 책상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의 목적이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졸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도 충분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시험이나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책상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그 졸음을 이겨내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또한 공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탠딩 책상을 과도하게 도입하는 것은 너무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를 늘리고 앉아서 공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스탠딩 책상의 사용을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졸려서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내일까지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졸려서 이 졸음을 이겨내기 어렵다 싶은 학생들만 스탠딩 책상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탠딩 책상을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탠딩 책상을 더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학생들과의 트러블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스탠딩 책상도 본인이 정해진 시간과 약속을 지켜서 사용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양보와 배려를 얻어내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탠딩 책상을 과도하게 배치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삶을 사는 배려와 양보를 배우는 과정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탠딩 책상의 설치 목적은 우선 졸린 학생들이 그 졸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고 제가 알기로 면학실에도 현재 스탠딩 책상 사용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면학실 감독 선생님께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그런 조율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서관 아까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약 모음집을 봤을 때 그렇게 실행하는 것의 최종적인 어떤 이룰 수 있는 목표가 학생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책을 읽고 결과적으로 더 깊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간을 3일 연장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 깊이 있게 책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고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또 추가로 계획 중이신 어떠한 방안이나 추가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일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기존 7일에 비해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더 깊게 책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그건 학생들, 책을 읽는 학생 본인의 능력이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도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학우들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동일하게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일요일 영화를 2개를 상영함과 동시에 매점 시간 연장 공약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점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장소죠. 저는 매점 시간 연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행복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영화 상영을 한 편에서 2편으로 확장해서 여러분들의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고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현주 후보 발언해 주시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면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몸소 느끼면서 그러한 힘든 공부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후보들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간 주도권 같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공약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준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상영 2개를 하신다는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체육대회에서는 체육관과 강당을 이용해서 영화 2개를 틀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요일의 경우에는 강당에서만 영화를 틀어주셨는데 혹시 생활관에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왜 일요일에는 강당에서만 영화를 틀어주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의자를 깔는데 인원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영화 2개를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관에 문의하였을 때 생활관의 답변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생활관에서는 제가 차인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인의 선생님께서는 우선 그런 영화를 학생들이 이렇게 주관하여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고 그런 이 영화 2개 상영하는 게 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화 2개를 상영하기 좋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체육관에서 의자를 깔거나 어떤 영화 상영을 준비하는 과정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 것 같나요? 우선 저는 학생의 인력을 투입하여 할 예정이고요. 만약 인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또 학생들에게 지원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뭔가 봉사 시간을 주는 식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2편을 상영하는 기준에서 두 번째 영화를 상영하는 그 기준을 30회 이상으로 측정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0명은 지금 한 반의 인원 정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무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영화를 틀어줬을 때 그 영화를 보는 인원이 적을 거기 때문에 그 소수의 학생들이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좀 아까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반 정도의 인원이 30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해서 영화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채택하신다는 공약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학생들이 많이 주장하는 영화나 장르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여러 학생들이 계속해서 원하고 하는 장르가 편의화되거나 획일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공약의 시행 목적이 어떤 학생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최대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취지인데 학생들이 원하는 장르가 획일화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장르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르의 영화를 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화 장르를 계속해서 틀어줬을 경우에 분명히 다수가 아닌 학생들도 존재할 텐데 다수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수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 시행한 게 영화 2편을 상영해 드리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수기 옆에 종이컵을 배치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권학 이념 3개를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품격, 역량, 헌신 이렇게 3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 헌신을 보면은 홈페이지에 환경봉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옆에 종이컵을 배치하면은 분명히 그 종이컵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약 자체가 학교의 권학 이념과 상충되는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수기 옆에 종이컵을 배치하는 공약을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텀블러를 애용하고 있지만 가끔 텀블러를 두고 오거나 잊어먹을 경우에 급한 상황에서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예 텀블러가 없는 다른 상황처럼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환경에 큰 문제가 될 만큼 많은 종이컵 사용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종이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아예 무시하면서까지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을 지켜내야 하고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편의를 위해서라면 일부 포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종이컵 관련 공약을 실행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종이컵이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구매하는 양을 그것에 맞춰서 조정한다든가 혹은 아니면 학생들이 더 텀블러를 애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이컵을 정수기 옆에 모든 정수기에다 배치를 하면은 모든 정수기 옆에 쓰레기통도 함께 배치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선 각 학년 앞에 있는 정수기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면학실 앞이나 행복안전부 쪽에 있는 정수기 옆에도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통 관련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종이컵을 설치하는 공약을 시행한 이후에 국도나 뭐 이런 곳에 종이컵들이 많이 굴러다니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조현준 후보가 지시는 건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우선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약들을 실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다시피 정수기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지나쳐서 바닥에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발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텐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이고요. 기호 1번 이준 후보부터 발언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 지루한 이야기들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많은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고 공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매점, 영화, 연합실 등등 전부 여러분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들이고 저는 그 공간들을 더 편리하고 더 즐겁고 더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학생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준서를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조현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공약들과 말씀드린 것들이 다소 혁신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혁신들과 새로움들은 일상생활 속에 맞닿아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어가며 기반을 다졌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공약들로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함들,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러한 크고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새로운 개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씩 듣고 모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자질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자질 등을 알아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3일 뒤면 제14대 학생자치회 전 부회장 선거입니다. 선거는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기관이죠. 6월 13일 금요일에 치러지는 투표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 보여주신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후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4대 학생자치회 전 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